작년에 이게 공업 작년에 공업 입지가 나왔어요. 이게 공업 입지는 제가 그냥 짧게 할 거야. 작년에 나왔으니까. 자, 뭐만 좀 보면 됩니까?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있고, 그 다음에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있다. 요 두 가지. 작년에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 나왔죠. 자, 배버는 제품 생산에 드는 비용이 최소인 지점, 비용이 최소인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이다. 그리고 산업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수송, 노동, 직접 이익이 있는데 그 중에 수송비가 제일 중요하다. 수송비를 가장 줄여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레쉬는 항상 레쉬니까 수요 측면에서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문제 정도만 하나 봐주세요. 자, 최소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기업의 최적 입지다. 그러면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이고, 요런 수요 측면을 강조했고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다. 이게 많이 팔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배버가 아니라 레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 되는 거고, 요 두 가지만. 자, 그리고 95번을 내가 평가서 33회를 넣어놨는데 지금 뭐라고 해놨어요? 이렇게 지금 적어놨잖아요. 참고만 하라고 요령. 그런데 강의를 해봤더니 요령도 할 필요 없어. 제가 오버했어. 그냥 X 쳐. 그냥 크게 X. X 쳐. 좋은 말 할 때 X 쳐. 연구하지 마. 첫 글자도 보지 마. 첫 글자도. 작년에 산업입지가 나왔으니까 올해 나오기 힘들어. 힘들어. 그럼 뭐가 나옵니까? 올해는 상업입지 나올 차례다. 상업입지. 그러니까 밑에 있는 요걸 좀 중점하시고, 이게 요령만 알아두라 그랬는데 너무 질문이 많아서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오버한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논점이 이거죠. 세 사람 있어. 세 사람.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허프의 확률 모형, 그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요 세 가지를 구분하라는 게 핵심이죠. 1, 2, 3번. 그런데 자, 1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항상 유인력만 묻는다고. 유인력. 그러니까 유인력은 인구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그리고 허프의 확률 모형은 어마무시하게 내용이 많아. 그런데 다른 거 다 볼 필요 없고 방가로 3번. 허프가 나오면 암기 코드가 허프, 맥주는 다양하다. 이게 뭔가 다양한 요소들이 출제가 된다. 그러면 거의 99% 허프야. 컨버스가 나오면 어떤 너? 분기점. 즉 상권의 경계 분기점. 그러니까 96번을 딱 보면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나오면 항상 요 놈이 나온다고. 두 중심지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 줄이면 유인력. 유인력은 항상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러니까 옳은 질문. 자, 2번. 레일리의 뭔가 소매 인력 법칙이라고 적어져 있는데 뒤를 봤더니 상권의 경계 지점을 확인한다. 이렇게 돼 있어. 상권의 경계 지점. 분기점이죠, 분기점. 그러니까 키워드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 이게. 상권의 경계 지점. 세 글자로 분기점이니까 컨버스의 분기점 뭐야. 그 다음에 3번. 소비자들이 특정 상품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과 함께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합니다. 뭔가 다양해. 그러면 허프의 확률 모형 이렇게 찾아라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4번, 5번 보셔. 자, 4번, 5번은 둘 다 옳은 지문이라고 제가 적어놨어요. 여기 PPT에 키워드를 찾아봐. 그냥 아무것도 내가 안 적어놨어. 적어놨네. 키워드를 빨리 말해봐. 힌트도 다 드렸어. 예? 굳이 노랭이를 다 칠해놨는데 상권의 규모를 왜 들어? 그러니까 중심지의 규모의 크기니까 중심지의 어떤 크기가 다르다. 요게 떠올라요. 중심지의 크기. 그러면 홈 플러스 이마트 고차 중심지. 24시간 편의점
저차 중심지. 고차, 저차. 요게 떠올라야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래서 옳은 지문이야. 그리고 5번은 요거죠. 중심지가 계층화된다. 우리가 중심지가 계층화된다는 게 요런 걸 뜻해요. 우리가 고차, 중차, 저차로 말하면 대형마트인 고차 중심지는 수가 적어. 그리고 24시간 편의점인 저차 중심지는 수가 많고, 그래서 이런 피라미드의 계층을 이룬다는 거야, 이게. 이게 중심지의 계층화라는 거야. 이게 아무튼 중심지가 서로 다르다라는 걸 지금 나타내는 용어야. 이게 중심지의 크기, 중심지가 계층화된다. 그럼 누구?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다. 요렇게 하면 일단 틀려서는 안 될 주제들이 끝나. 그럼 한 장을 딱 넘기면 이제 뭐가 나와요? 아이고. 범위를 줄여서 달달해야 된다. 그럼 범위를 줄여서 달달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 투자, 평가 요 세 가지야. 경제, 투자, 평가. 경제, 투자, 평가는 뭐까지 제가 만들어 놨어? 우리 카페하고 유튜브에. 최근 6년치 기출 필살기 자료까지 만들어 놨잖아. 그러니까 여기 정도 하고 그 필살기만 좀 자꾸 봐. 시험에 안 나올 것 좀 하지 마, 진짜. 요새 질문 받아보면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거 그냥 그 붙들고 있어. 이게 항상 시험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어떤 걸 연습해야 됩니까? 그러면 최근 6년치의 논점들만 확인해 주라고. 자, 그럼 이제 제가 봅시다. 유량과 저량인데 작년에 유량과 저량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해야 돼. 해야 돼. 그런데 중요한 거 유량은 내용이 많아. 그래도 유량을 암기해야 돼. 왜? 유량은 여기 적어져 있는 게 거의 다야. 그리고 저량은 여기에 자주 나오는 것만 적어져 있지만 뭔가 내가 모르는 게 나온다. 그러면 그냥 다 저량으로 해. 어차피 찍을 거니까.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저량으로 하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유량은 일정 기간을 설정하고 대표적인 게 소득이죠, 소득. 그리고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수비순, 수급거야. 근데 수비순이 어떤 계열이야? 수익, 비용 계열이라고. 수익, 비용, 수익과 비용을 뺀 순위. 수익, 비용, 순위. 여기는 수요, 공급, 거래량. 이게 수익과 비용, 그 다음에 수요와 공급과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전부 다 유량이야. 유량. 그리고 저량은 자주 나오는 것만 해놓은 거죠. 자산, 가치, 인구, 재고. 그리고 모르는 게 나오면 그냥 저량으로 하라는 거예요. 네? 저량으로. 자, 예를 들어서 97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유량을 찾으세요. 그러면 오른쪽이 유량이에요. 오른쪽 유량 공부하라고 이렇게 반을 나눠놨어. 예를 들어 수입 보여. 수익, 비용, 유량이라고. 수익, 비용. 임금, 소득이야. 소득 유량이고. 공급, 수요, 공급, 유량이고. 소비 뭐야 이게? 수요라고 해도 돼. 수요의 다른 표현 소비. 이쪽이 유량이다 이런 말이야. 자, 그리고 재고, 자치인재야. 그리고 요놈이 뭔지 모르겠잖아. 이게 31회 때 나온 거라고. 이게 뭔지 모르면 그냥 뭘로 해? 저량으로 그냥 이렇게 분류하고 찍어야 된다 이런 말이야. 모르는 게 나오면 어쩔 수 없으니까 찍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 자, 이것도 요령이 없어. 항상 수요량의 변화와 수요의 변화는 앞쪽에 있는 문장이 원인이야. 이 원인이라는 건 가격입니까? 가격 이외의 요인입니까? 요걸 구분하라는 거고. 뒤쪽에 있는 문장은 결과야. 결과는 뭘래? 곡선 상의 이동입니까? 곡선 자체 이동입니까? 요거 묻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 요약 정리가 어떻게 돼 있냐? 수요량의 변화는 원인이 가격. 앞에는 가격이 나와야 되고 뒤쪽은 수요 곡선 내부의 이동이라고 뒤쪽이 나와야 되고. 근데 수요의 변화는 원인이 가격 이의 요인. 앞에 가격 이의 요인. 뒤쪽은 수요 곡선 자체 이동. 그러니까 봅시다. 자, 98.
자, 여기는 누가 봐도 맨 뒤가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돼 있어. 이게 여기에 개념을 뒤에다 넣어놨어. 그럼 앞을 보라는 뜻 아닙니까? 앞을. 그럼 앞은 뭐만 봐? 가격이냐 가격이 요인이냐 본다고.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아, 됐어. 옳은 지문이야. 자, 2번을 봐봐. 2번은 수요량의 변화가 어디에 들어가 있다고? 가운데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앞쪽은 원인. 가격이 하락했어요. 원인 가격 맞고. 뒤쪽은 곡선 내부의 이동이 곡선 상의 이동이고 곡선 상의 이동이에요. 아, 뒤를 이렇게 예측을 해야지. 이렇게. 옳은 지문이고. 3번도 가운데 들어가 있어. 가운데. 그러면 이제 앞쪽은 가격이 요인이죠. 대출 금리 하락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뒤쪽은 곡선 자체 이동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각제. 자, 요거에 요새 질문이 많아. 수요 곡선 자체가 우측 또는 좌측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정확히는 대출 금리가 하락하면 땡큐니까 수요의 증가고, 수요의 증가니까 정확히는 곡선 자체가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놨다고. 아, 내가 봤을 때 이게 맞아. 질문이. 요거 내가 낸 게 아니라 기출 지문이야. 출제자의 의도는 우측이냐 좌측이냐를 구분하라는 게 아니라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경우냐 곡선 자체가 이동하지 않는 경우냐 이걸 묻는 거라고. 아, 이동은 항상 좌우 둘 중에 하나니까 아, 자체 이동이냐 내부의 이동이냐를 저기 출제자가 낸 거지. 우측이냐 좌측이냐 이렇게 명확히 이걸 낸 게 아니라고. 그래서 우측 또는 좌측. 아, 우측으로 이동하면 우측 또는 좌측에 해당하지. 이런 게 너무 목숨 좀 걸지 말라고. 이게 여기는 항상 수요의 변화니까 가격이 요인이냐. 여기 봐봐. 수요의 증가 감소라고 안 해놨잖아. 수요의 변화는 수요의 증가 또는 수요의 감소니까. 그러니까 너무 여기에 목숨 걸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안 나와. 출제자가. 핵심이 가격이 요인이군요. 수요의 변화. 뒤쪽은 수요의 변화니까 자체 이동이군요. 옳은 지문.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시죠. 4번은 뒤쪽에 있죠. 뒤쪽 그럼 뭐만 보면 돼? 앞쪽에 가격 이 요인만 보면 되지. 소득이 변했다고 돼 있으니까 된 거야. 아, 이런 거 해석할 필요 없어. 정정과 동일한 가격 수준에서 아파트 수요 곡선 이동했다. 자, 정정과 동일한 가격 수준입니다. 이 말이 뜻하고 있는 게 가격은 안 변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가격은 안 변하고 소득이 변했다. 가격이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어렵다는 거죠. 요런 게. 지금 보셔. 정확히는 요 사이에다가 수요의 변화가 들어가야 돼. 수요의 변화가. 그래서 해석은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야. 이게 가격이 요인이야. 그리고 가격이 요인이니까 수요의 변화고, 가격이 요인이니까 곡선 자체의 이동. 이렇게 되는 거죠. 자체 이동. 이렇게 찾는 게 맞는데 출제자가 뭘 생략해 버렸어. 이걸 생략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앞이 가격 이외 요인이면 뒤쪽은 곡선 자체 이동이지. 앞이 가격이면 뒤쪽은 곡선 내부의 이동이고. 이런 것들은 좀 조심을 해야 돼. 개념을 생략하고 지금 묻고 있는 거니까. 일단 틀린 거죠. 가격이 요인이야 기대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경제론의 기본 개념이라고 낸 거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인 게 수요하고 공급을 묻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수요량은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가 사고자 하는 최대 수량. 최대냐 최소냐는 여기서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사고자 하는 수량. 일정 기간 사고자 하는 수량. 그래서 특징이 일정 기간을 설정하는 유량이고 앞으로 사고자 하는 계획된 수량이고, 그리고 구매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유효 수요고. 놓치면 안 될 게 수요 곡선은 우하향한다는 거. 공급량은 일정 기간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가
팔고자 하는 수량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거 보면 99번 정도만 딱 확인하면 돼요. 1번은 수요를 물어봤어. 수요를. 그리고 소비자가 실제로 구입한 수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된 수량. 이게 계획된 수량이라는 거야. 앞으로 사고자 하는 의도된 수량을 의미한다. 옳은 질문. 이게 뭔가 하다가 적다가 말아버렸죠. 사전적 수량, 계획된 수량, 수량을 의미한다야. 의미한다. 한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한다가 어디로 사라져버렸어. 의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2번 수요량. 수요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소비자들이 구입하고자 하는 최대 수량이다. 이거 보시죠. 1번과 2번이 여기는 수요라고 돼 있고 수요량이라고 돼 있죠. 이런 거 구분하지 말라고. 3번 공급량은 주어진 가격에서 공급자가 실제로 매도했다. 이게 틀린 거죠. 앞으로 팔고자 하는 수량이다. 그다음에 4번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하는 지점. 이걸 우리는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이렇게 부르고. 그다음에 5번, 6번 요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나온다고. 자,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자는 땡큐, 공급량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면 소비자는 노 땡큐, 소비를 줄입니다. 요거 공급의 법칙, 요거 소비의 법칙. 공급의 법칙, 수요의 법칙.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된다. 그리고 100번은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야.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고 뭘 좀 확인하느냐. 그럼 왼쪽을 보자. 대체관계와 보완관계가 이렇게 독립문제로 죽었다 깨나도 안 나와. 죽었다 깨나도 우리는 뭐만 확인하면 됩니까?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따라서, 반대로라는 요 암기 코드를 아무데나 적용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1번 뭐라고 적어지? 1번 가격으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가격으로 시작하는지. 그래서 가격으로 시작하면 대체관계 따라서, 보완관계 반대로. 그리고 2번 시험은 대부분 뭘 낸다고? 대체관계를 낸다고. 그러니까 대체관계는 반드시 이해를 해주는 것도 아주 중요해. 대체관계는. 그럼 자, 문제부터 해결합시다. 1, 2, 3번은 대체관계라고 되어 있지만 마치 똑같은 주제 같지만 다 달라.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가격이고 여기는 수요야. 그러니까 이걸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자, 1번과 2번처럼 가격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체관계니까 따라서만 하면 돼. 상승이니까 올라가야죠. 그러니까 소비라면 늘어야 되고, 상승이라면 또 올라가야죠. 가격은 올라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옳은 지분이야. 그런데 이 수요로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암기 코드가 맞지 않아. 수요로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집어 줘야 된다고. 뒤집어. 따라서가 아니라 반대로. 여기는 증가야. 반대로 감소라고 돼 있어야 돼. 감소. 그래서 3번도 옳은 지문입니다. 근데 이걸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가격이 가격으로 시작하는지를 확인하고 따라서를 해달라는 거야. 따라서. 그리고 대체관계는 시험에 잘 나온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뭐도 필요해? 이해도 필요하다고. 이해. 그러면 대체관계는 일단 이 세 지문은 다 옳은 지문이야. 대체관계는 일단 이해 포인트가 뭐예요? 마트에 간다. 술을 사러 갔더니 비슷한 제아가 너무 많더라. 그러면 출제자들은, 아니 경제학자는 뭘 원해? 여러 가지 술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이냐. 선택의 문제야. 선택. 그러니까 빌라하고 아파트 둘 중에 뭘 선택하느냐는 거야. 그럼 해봅시다. 빌라의 가격이 올랐다. 이거 선택해야 돼? 아니잖아. 가격이 올랐으니까. 아파트를 선택해야죠. 그래서 소비가 느는 거라고. 그 다음에 항상 비슷한 재화는 가격이 비슷해져. 비슷한 재화 가격이 달라. 비슷한 재화는 항상 가격이 비슷해진다고. 그러니까 빌라의 가격이 오릅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도 오르고, 옆에 있는 오피스텔 가격도 오르고, 옆에 있는 토지 가격도 오르고, 옆에 있는 단독주택의 가격도 오르는 거야. 그냥 이런 거 대체관계를 암기 안 해도 된단 말이야. 이게 대체관계야? 뭘 선택하지? 빌라의 가격이 올랐네? 아파트 선택해야지. 수요는 는다.
비슷한 제한은 항상 가격이 어떻게 된다? 비슷해진다고. 대체 관계라고 했으니까 빌라의 가격이 오르면 아파트 가격 오르겠지. 오피스의 가격도 오르겠지. 단독주택 가격도 오르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이해? 보완관계는 그냥 암기하고 끝내. 보완관계는. 자, 4번, 5번은 보완관계들 다 가격으로 시작한단 말이야. 이게 반대로만 봐. 상승이니까 줄어야지. 이게 틀린 거지 이게. 상승이니까. 네. 그리고 상승이니까 줄어야지. 그러니까 하락한다. 그럼 맞고. 정답 4번. 자, 101번은 주의해야 할 지문이라고 되어 있어. 주의해야 돼. 이거 가로를 채우라는 게 아니야. 가로에다가 뭐라고 적냐? 그러면 생략이라고 적어. 적지 마. 아니, 생략도 적지 마.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 아파트 취득세가 인상되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논점은 확실히 여기야.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러면 가격이 오를지 떨어질지는 뭐가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증가 감소가 먼저 결정돼야 된다고. 수요가 늘면 가격은 오르고 수요가 떨어지면 가격은 떨어지는 거니까 증가 감소가 먼저 결정돼야 돼. 그러니까 정확히는 아파트의 취득세가 인상되면 취득, 소비하고 관련돼 있죠. 당연히 수요가 감소하는 거야. 노 땡큐니까. 그리고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 네 가지 규칙으로 하락하는 거고, 이게 FM인데 출제자가 뭘 딱 생략하고 준다고, 이걸 생략하고 이렇게 준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우리 시험에서 뭔지 모르겠어 논점이. 그러면 증가 감소를 구분만 하면 웬만하면 정답이 다 나와. 경제학은. 아니, 가격이 떨어지느냐 하락하느냐 어떻게 알지? 증가 감소를 따져볼까? 이런 거야. 소비가 감소하겠구나. 취득세가 인상됐으니까. 그러니까 가격은 하락하겠구나.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됐다? 잘 나와.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그럼 먼저 뭐가 결정돼야 돼? 증가 감소가 먼저 결정돼. 증가 감소. 그런데 공급은 편법이 있어. 이것도 마찬가지야. 부동산의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하니까 공급이 느냐 주냐를 여기는 확인해야 돼. 왜 공급이니? 건설이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급과 관련돼 있으니까 공급의 증가 감소를 따져줘야 되는데, 공급은 항상 뭘로 편법으로 이해하라고? 원가로 해석하라고. 원가. 그러면 그냥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 자, 건설 노동자들의 임금이 상승했어요. 원가 상승이잖아. 원가. 그럼 가격을 올리겠어? 낮추겠어? 그래. 가격은 올라가겠지. 원가가 올랐으니까. 그럼 여기는 증가 감소 따지지 말고 공급은 앞에 뭐가 나오면 다 원가로 해석해. 원가. 모든 걸 원가로. 공급은. 자, 그리고 1번 지문의 논점은 뭐냐?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는 항상 증가 감소를 먼저 결정해야 된다라는 거. 공급이 나오면 그냥 다 싸그리 원가로 해결해. 이렇게 되는 거다. 이런 말. 됐어요? 자, 그리고 이제 수요의 증가 감소. 이게 핵심이란 말이야. 이게 핵심. 경제론에서 무슨 논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증가 감소로 해결한다. 그 증가 감소, 이게 증가인지 감소인지 잘 감이 안 오면 어떻게? 땡큐, 노 땡큐로 해결한다고. 땡큐, 노 땡큐로. 자, 그런데 이 증가 감소를 묻는 문제는 반드시 하나가 나오는데 패턴이 두 가지가 있어. 102번 문제 패턴이 있고 103번 문제 패턴이 있다고. 근데 102번이 작년에도 나왔고 102번이 재작년에도 나왔고 102번이 재작년에도 나왔어. 그러니까 올해는 이거 하나만 연구해. 이거 딱 한 문제만 이해하고 나머지는 어디에 집중해야 돼? 103번 문제에 더 집중을 해야 된다. 103번. 이런 형태가 더 올해는 나올 확률이 크니까. 박스가 계속 나왔으니까. 자, 그럼 보세요. 자, 103번 문제를 봐요. 뭔지 모르지만 뒤쪽을 봤더니 수요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이런 건 의문이 없어. 증가 감소 따지라는 거야. 소득이 늘었네. 땡큐. 증가 이러면 된다고. 근데 이거의 다른 표현이 이놈이라고.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합니까? 좌측으로 이동합니까? 우측으로 이동하면 증가, 좌측으로 이동하면 감소. 근데 지금 뭐예요? 대체제네. 대체제.
대체제는 따라서잖아요. 단독주택의 가격이 상승했구나. 가격으로 시작하고. 그러니까 소비는 늘어야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자, 아파트 거래세가 인상됩니다. 수요 곡선이 좌측입니까? 우측입니까? 이 증가함수 구분하라는 거야. 그러면 거래세가 인상, no 땡큐. 감소죠? 좌측으로 이동합니다. 반드시 이런 지문이 있다. 반드시. 자, 그리고 4번, 5번, 6번을 보셔. 4번, 5번, 6번. 자, 일단 출제자가 준 걸 보면 건설 기술, 건설 노동자, 건축원가 다 공급이야. 공급은 싸그리 뭘로 해결하라고? 원가로 해결하고 뭐 연구하지 말고 원가. 자, 그럼 봅시다. 4번. 기술 개발로 기술의 진보로 생산성이 향가, 생산성. 원가 오르겠어, 떨어지겠어? 원가 떨어진다고. 땡큐. 가격. 봐. 가격이 나왔어. 그러니까 FM은 공급이 느냐 주냐가 먼저 결정돼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시간 걸리니까 아니 기술의 진보야. 원가가 떨어지겠지. 그럼 가격은 떨어지겠지. 이렇게만 연구하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임금 상승. 원가 올라가고 뭐 원가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원가 올라가잖아. 그러면 공급이 늡니까 주냐잖아. 그러면 원가가 올라가면 공급이 늘어 줄어. 그렇지. 이렇게만 해달라는 거야. 얘는 공급 가격 원가로 해석하면 구분할 이유가 없어. 원가가 오르면 가격 오르고 원가가 오르면 공급은 줄는 거고 노땡큐니까. 자, 특히 6번 보시죠. 6번. 우리는 이런 거야. 아주 쥐약이야.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때 주택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면 주택의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 해석을 하려고 해. 아니, 변하지 않은 걸 뭐하러 연구하고 있어? 변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정확한 해석은 이거죠. 항상 물건을 공급하는 자야. 원자재 가격이 상승했으니까 원가가 상승해. 그러면 공급자에게는 뭐가 올라가면 돼?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런 부담이 없어. 원가가 올라갈 때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데 주택의 가격이 변하지 않고 있어. 그러니까 공급자가 불리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공급은 감소한다. 근데 그딴 거 연구하지 말고 원가 올랐구만. 공급 줄겠구만. 됐어? 103번 연구 잘해 주셔. 올해는 요 패턴이야. 그리고 102번은 넘어가지 마. 102번 한 번으로 확인해야지. 자, 102번의 출제 패턴이 이런 거야. 102번의 출제 패턴을 보셔. 문제가 아파트 시장의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을 찾으라고 하죠. 수요를 감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본 우리가 패턴을 보면 항상 이래. 박스 문제 구조가 이게 적어져 있죠. 항상 가격에 의해서 소비나 공급이 바뀌느냐, 가격 이외 요인으로 바뀌느냐 나눠. 그래서 가격이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량의 변화. 가격 이외 요인이면 수요의 변화, 공급의 변화. 그리고 수요의 변화는 수요가 느는 경우가 있고 줄는 경우가 있고 공급도 느는 경우가 있고 줄는 경우가 있어. 근데 이놈은 뭘 물어봤어?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이니까 요 놈을 물어본 거 아니에요. 요 놈을. 그리고 원인으로 수많은 요인을 여기다가 박스에다가 제시하고. 그러니까 박스에서 우리는 뭐부터 걸러내야 되냐? 수요의 감소는 수요의 변화 일종이니까 가격은 먼저 삭제해 줘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그리고 또 봐. 이 가격 이외의 요인은 또 소비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공급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잖아. 근데 우리는 요걸 찾는 거니까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삭제하고. 그러니까 이게 패턴으로 딱 정해져야 돼. 수요의 감소를 찾으세요. 그러면 일단 수요량의 변화인 가격을 없애고 수요의 증가 감소를 따지니까 공급을 없애줘야 되겠구나. 이것만 딱 기억해 달라는 거지. 자, 해봅시다. 자, 수요의 감소야. 그러니까 이제 일단 먼저 전제 작업이 필요하다고. 일단 수요의 변화니까 수요량의 변화인 가격은 먼저 삭제. 보면 안 된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요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공급과 관련된 거 X.
그래서 1번, 2번이 삭제되는 이유를 알아야 된다고, 이게. 그리고 나머지 거에서 이제 증가 감소를 따져주는 거라고, 증가 감소를. 예? 자, 소득이 늘었어요. 소비 증가. 아파트 가격 상승이 예상됩니다. 그럼 투자해야 돼요? 투자 안 해야 돼요? 투자해야죠. 그러니까 투자 목적의 소비가 늘어나는 거죠. 자, 대체주택이 나왔어. 가격으로 시작해. 가격. 그럼 따라서야 하락이니까 감소. 그 다음에 시장금리가 하락합니다. 땡큐! 수요 증가. 그러니까 감소하는 건 딱 요런 밖에 없다 이런 거지. 요런 밖에. 5번 하나. 딱 요것만 기억을 좀 해달라. 자,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 균형의 변화. 요새 이 균형의 변화가 매년 출제되고 있다. 매년 출제되고 있다. 자, 이 균형의 변화를, 균형을 변화시키는 4가지 규칙인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게 하나 있다고. 보셔. 출제자가 가격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물어보면 뭐부터 확인해야 돼? 소비가 늡니까? 줍니까? 공급이 늡니까? 줍니까? 이거부터 확인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여기서는 균형과 관련돼 있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건 거래량은 따라가는 거죠. 증가 감소를. 그러니까 이건 암기할 필요 없고 가격만 암기하면 되죠. 가격. 수요의 증가, 수증기가 올라갑니다. 수요의 감소, 수감, 기분이 하락돼요. 공급의 증가, 공증 받아갖고 오라고 바빠 죽겠는데 기분이 떨어져요. 공감해줬군요. 기분이 없대요. 기분으로 해주면 된다. 기분으로. 자, 그럼 들어가 봅시다. 자, 밑에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가 있죠. 동시에. 이게 이제 문제인 거 아니에요? 동시에. 그럼 제가 1번. 동시에 변화하는 경우인데 1. 힘의 크기를 제시했다고 돼 있어. 힘의 크기. 뭘 제시했다고 돼 있어? 가로. 힘의 크기를 우리는 변화의 폭이라고 한다. 변화의 폭, 힘의 크기가 제시돼 있어. 그럼 항상 큰 쪽이 시장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만약에 힘의 크기가 제시되지 않았다. 그럼 항상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것이 가격인지 거래량인지를 확인하는 거라. 가격이냐 거래량인지를. 그리고 항상 문제가 되는 쪽은 알 수 없다. 이렇게 적어져 있던지. 그렇지 않으면 수요와 공급의 변화 폭, 즉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적어져 있던지. 이게 패턴이잖아요. 알 수 없다라고 적어져 있던지 수요와 공급의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적어져 있던지. 그럼 봅시다. 104번. 1번은 동시에가 아니야. 공급은 불변. 공급은 변하지 않았고 뭐만 늘었으니까? 수요만 늘었으니까 그냥 4가지 규칙 중에 1번을 물어보는 거죠. 수요의 증가. 그럼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해주면 돼. 자, 2번. 자, 2번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동시에죠? 그럼 뭐부터 찾아? 문제가 되는 쪽을 찾아. 근데 항상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100% 증가야. 거래량은. 그래서 거래량은 증가한다고 돼 있어. 그러면 문제가 되는 쪽은 가격이 되겠죠? 가격은 알 수 없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자, 3번.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증가합니다. 얘랑 똑같은 내용이야. 자, 뭐부터 찾아? 문제가 되는 쪽을 찾아. 수요의 증가, 공급의 증가니까 거래량은 100% 증가야. 그럼 여기는 어느 쪽이 문제야? 가격이 문제인가요? 가격. 그러니까 가격은 알 수 없다고 나오든지 가격의 변화는 수요와 공급의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자 4번을 봐. 4번. 수요가 증가하면서 동시에 공급이 감소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문제되는 쪽을 찾아. 뭐가 문제가 돼? 그렇죠. 얘는 한쪽은 거래량 증가, 한쪽은 거래량 감소니까 거래량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래량이 알 수 없다고 나오든지 거래량이 늘지 줄지는 수요와 공급의 힘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돼 있든지.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쪽을 찾아야 된다. 문제가 되는 쪽을. 예. 자, 그 다음에 5번. 자, 5번은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합니다. 동시에인데 수요의 증가폭이 공급의 증가폭보다 크다며. 얘는 뭐야? 항상 폭이라는 게 힘의 크기니까 힘의 크기를 줬어. 누가 세다고. 수요의 증가가 힘이 세다고 준 거죠. 그럼 누굴 따라간다? 수요의 증가를 따라가는 거죠. 수요의 증가.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합니다. 104번이 가장 기본적인 문제. 가장 기본적인 문제. 예. 자, 그 다음에 105번도 한번 볼까요? 105번도. 1번. 수요가 불변이고 공급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공급의 증가. 네 가지 규칙 중에 세 번째를 묻고 있죠? 아니, 공중, 기분 하락. 공중, 거래량 증가. 이거 맞았어. 자, 2번 봐봐, 2번. 2번은 논점이 지금까지 우리가 한 논점이랑 같아,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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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공급이 증가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달라, 앞에가. 일단 통과. 자, 3번 보셔. 수요와 공급이 감소합니다. 라고 돼 있어. 근데 수요의 감소폭과 공급의 감소폭이 같다면, 자, 문제는 이놈이야. 이거 같다면. 힘의 크기를 누가 크다, 작다고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같다면 무승부야, 무승부. 무승부는 조심하셔야 된다 했어. FM으로 가야 돼, 무승부는. 무승부는 FM으로. 첫 번째, 문제가 되는 쪽을 찾는다. 수요와 공급이 모두 감소했으니까 거래량은 문제가 없어요. 감소야? 그럼 뭐가 문제야? 가격이 문제야. 근데 가격이 같다면 무승부라고 나오면 항상 가격은 불변이 나와야 돼. 불변. 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쳐.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치고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올라가. 이렇게 줄을 당기고 있는데 위아래에 힘이 똑같으면 가격은 오르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불변이 됩니다. 요거 조심해야 돼요. 예? 힘의 크기가 누가 크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그냥 큰 쪽을 따라가면 돼. 근데 무승부입니다. 그러면 줄다리기에서 무승부 하게 되면 리본이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인다고. 그러니까 불변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한다. 불변이. 그럼 뭐가 맞으면 틀린 거예요, 맞는 거야? 여기 옳은 질문이에요. 여기 4번도 보셔. 4번도. 균형의 변화가 아니야. 지금 우리 균형의 변화 일반적인 논점이 아니야. 자, 5번. 공급의 감소가 작은 경우. 이렇게 명시적으로 힘의 크기를 주면 이쪽이 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쪽을 따라가는 거지. 큰 쪽을. 수요의 감소니까 가격은 하락해야지. 틀렸어.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하고 4번이 무슨 논점입니까? 밑을 봐. 밑에 보고 하자고. 균형의 변화 중에 특수한 균형의 변화가 있어. 그게 뭐냐? 탄력성이랑 결합되어 있는 거야. 탄력성이랑. 그래서 첫 번째가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야. 극단적인 탄력성과 균형의 변화. 그러니까 단순히 균형의 변화가 아니라 앞에 극단적인 완전 탄력이나 완전 비탄력을 집어넣은 거죠. 그러면 암기 코드가 완전 탄력이면 두 글자 가격이 불변. 완전 비탄력이면 세 글자 거래량이 불변. 요 놈이죠. 지금 우리가 보았던 게 바로 요 놈이야. 자, 2번 딱 보셔. 요 문장을 빼면 아니 공급이 늘 때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단순 문구야. 근데 앞을 봤더니 완전 탄력이라는 극단의 시장을 준다고. 그러면 이게 극단적인 완전 탄력적인 극단의 시장의 균형의 변화. 그럼 반드시 예외가 생긴다는 거죠. 예외가. 완전 탄력이니까 어디에 예외가 생겨야 돼? 가격이 불변이야. 가격은 불변이다. 그리고 거래량은 공급의 증가니까 증가한다. 이렇게 해주면 되고. 자, 4번도 마찬가지야. 4번.
이게 항상 요게 보여야 돼, 요게. 요거 딱 빼면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과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극단의 시장을 줬어. 극단이라는 이런 시장이면 균형이 어떻게 됩니까? 봤더니 완전 비탄력이야. 세 글자.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이야.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 이렇게. X. 이렇게. 그걸 지금 종합적으로 해놓은 게 106페이지다. 이런 거예요. 106페이지. 106페이지란다. 106번. 자, 중개사 몇 회라고 돼 있어요? 몇 년 전 기출이에요? 10년 전의 기출이야. 10년 전에. 10년 전에 아예 그냥 이렇게 독립으로 내놨어. 보셔. 요령이 있어요. 자, 수요가 증가하면 가격과 거래량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단순한 균형의 문제가 아니라 앞에 극단의 시장을 주고 균형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항상 A가 생긴다고. 앞을 봤더니 완전 탄력이야. 그럼 뭐가 불변이야? 그렇죠. 이게 불변이라고 돼 있어야 돼. 그러니까 OX에서는 완전 탄력, 극단의 시장의 균형의 변화야. 그럼 일단 논점이 가격이 불변인지를 보는 거야. 그러면 더 볼 필요 있어 없어? 나머지는 틀렸는데 더 볼 필요가 없다 이런 거야. 근데 2번은 완전 탄력이라고 돼 있으니까 가격이 불변이죠. 근데 이놈은 가격이 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고. 이때만 하나를 더 봐. 거래량을. 자, 수요가 증가했으니까 거래량은 증가해야죠. 그럼 확신이 가는 거야. 이렇게 찾는 거라고. 먼저 불변이 쪽을 먼저 찾고. 자, 3번 봐요. 3번. 3번, 4번, 5번도 전부 다 이쪽은 수요 증가야. 그리고 여기 앞에는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논점을 어떻게 찾느냐? 완전 비탄력이야. 그럼 뭐부터 봐야 돼? 거래량이 불변인지를 먼저 봐야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불변이라고 안 돼 있으면 더 읽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요령을 잘 찾아야 돼. 이걸 어떻게 다 해석해? 완전 비탄력이면 거래량 무조건 불변이지. 그러니까 요놈은 읽어볼 필요도 없는 거야. 요놈은 완전 비탄력인데 거래량이 변하지 않는다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요놈만 한 번 더 보는 거야. 수요가 늘었네. 수요가 늘었어. 그러면 가격은 상승해야지.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3번, 4번, 5번을 아주 조심 있게 분석해야 돼. 3번, 4번, 5번. 이런 거 시험장에서 다 해석 못 한다고. 완전 비탄력 이렇게 되어 있으면 거래량이 불변인지를 먼저 체크하고, 그게 체크가 안 되면 무조건 틀린 거지 뭐. 23번이 요 문제가 23의 기출이지만 정말 바이블 중에 바이블 같은 문제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자, 왼쪽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는 가격 변화의 폭이 있죠. 가격 변화의 폭. 우리가 암기 코드가 탔으면 덜 먹고 안 탔으면 더 먹어요. 근데 잘 봐봐. 자, 헷갈리는 거 내가 두 개를 넣어놨어 여기다가. 자, 탄력적인 경우야. 탄력적인 경우. 그러니까 가격은 덜 변해야죠. 이게 더 적게 변한다야. 요걸 다르게 표현한 게 2번이야. 가격은 더 적게 변화한다나 가격 변화는 감소한다나. 똑같은 것 같아. 다른 것 같아. 느낌은 달라. 내가 봤을 때 느낌은 가격은 적게 변화합니다. 가격의 변화는 감소합니다. 같아. 달라. 이게 제일 어려운 거야. 가격은 덜 상승한다. 상승한다. 이거랑 가격 상승은 덜해진다. 이러면 같은 표현이잖아. 가격은 덜 상승한다나 가격 상승은 덜해진다나. 근데 덜해진다 이런 말 써? 우리 사투리에서나 쓰지. 가격 상승이 덜해진다. 그러니까 가격 상승이 덜해진다는 가격 상승은 줄어든다, 감소한다. 그렇게 적어놓은 거라고 이게. 다시 밑을 보셔. 비탄력적이다. 그러면 가격은 안 탔으니까 더 줘. 이게 더 많이 변화한다야. 그러면 가격 변화는 많아진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가격 변화는
증가한다. 이렇게 적어져 있다. 이런 거예요. 네. 아주 헷갈리는 거라고. 자, 그럼 봅시다. 107번. 자, 일단 더덜 논점을 찾아야죠. 더덜 논점을 어떻게 찾습니까? 항상 뒤를 봐. 항상 내가 보는 문구는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이 물질이 껴있어. 그러면 더덜 문제라고 그랬죠. 탔으니까 덜. 이거 덜이야. 더가 나왔으니까 틀렸다고 해야 돼. 덜이 더 적게라니까. 덜이 더 적게. 야, 그럼 왜 더 적게라고 암기하지? 탔으면 더 적게보다 탔으면 덜. 이게 더 암기하기 편하잖아. 탔으면 덜, 안 탔으면 더. 자, 가격은 하락한다. 이 깔끔하게 끝나야 되는데 뭐가 껴있어? 이물질이 껴있어. 더덜이야. 안 탔으니까 더 많이. 이렇게만 해결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자, 3번과 4번을 잘 봐요. 똑같은 표현이야. 수요의 증가, 탄력 똑같아. 자, 가격은 상승한다가 아니라 뭔가 이물질이 껴있어. 더덜이야. 그러니까 탔으니까 덜 맞아. 그런데 이거 봐. 가격은 덜 상승한다는 가격 상승은 덜해진다는 거 아니야. 가격 상승은 덜해진다.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틀렸지. 이게 가격 상승은 덜하다니까 줄여야지. 이 패턴도 하나 기억해놔야 돼.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온 거죠. 제일 어려운 거니까. 그래서 더덜. 그래서 우리가 한 거잖아요. 더덜의 오리지널 논점 이름. 우리가 더덜 하니까 맨날 더덜만 암기하고 있는데 더덜의 오리지널 논점은 뭐야? 더덜의. 요약집의 제목을 봐봐. 더덜의 오리지널 제목은 뭐야? 가격 변화의 폭. 가격 변화의 폭 이렇게 적어져 있잖아. 가격 변화의 폭. 가격 변화의 폭. 더덜이야. 가격 변화의 폭. 그럼 똑같이 탔으니까 덜 먹어야지. 증가하면 안 되지. 가격 변화의 폭. 제목 더덜은 가격 변화의 폭. 가격 변화의 폭. 요걸 의미한다. 자, 5번도 봅시다. 가격은 상승한다. 이물질이 껴있죠? 더덜이야, 더덜. 자, 안 탔으니까 더 크게 이렇게 되는 것이. 할만하다, 할만하다. 할만해. 자, 탄력성이. 자, 탄력성은 뭘 측정한다? 양의 변화를 측정한다. 그리고 양의 변화가 많으면 탄력, 양의 변화가 적으면 비탄력. 자, 그 다음에 108페이지를 딱 108번 문제를 봐요. 자, 이게 전부 다 뭐 하라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나온 거. 자, 1번을 봤더니 수요가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이런 걸 묻는다고. 그 뭐만 따지면 돼? 양의 변화가 많냐, 적냐마. 탄력적이니까 여기 있네. 여기 양의 변화가 많다. 맞았어요. 여기는 비탄력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비탄력. 그러니까 양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돼야죠. 여기는 양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3번, 4번. 3번, 4번은 이게 뒤쪽에다가 놓는 거야. 완전 탄력이냐, 완전 비탄력이냐. 1번, 2번은 시작에다가 넣는 거야. 탄력이 뭐고 비탄력이 뭐고. 3번, 4번은 완전 탄력, 완전 비탄력이 뭐냐. 그럼 똑같죠? 완전 탄력은 양의 변화가 무한대. 양이 무한히 변해요. 맞았고. 완전 비탄력은 양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불변이에요. 양의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찾는 거. 자, 그 다음에 5번, 6번. 자, 5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라고 돼 있어. 그럼 양의 변화가 무한대로 바뀐다고 해야지. 양의 변화가. 그런데 뒤쪽에 양이 뭐라고 돼 있어요? 양이 고정되어 있어 해서 이게 틀린 거라고. 이게 완전 비탄력을 뜻하는 거죠. 이게. 그 다음에 6번은 형태를 묻고 있죠.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완전 B, 수평선이면 완전 타. 이렇게. 예. 이거 틀려갖고 오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이라고 돼 있어요. 탄력성을 결정하는 요인. 그럼 얘도 이해가 좀 필요해. 탄력성을 측정하면 양의 변화가 많다, 탄력적으로 측정될 때도 있고, 양의 변화가 적다, 비탄력으로 측정이 될 때가 있어. 그럼 궁금하잖아. 탄력적일 때와 어쩔 때 탄력이 되고 어쩔 때 비탄력이 되느냐. 그 탄력성을 결정하는 원인이 뭐냐 물어보는 거야. 탄력성이 결정하는 원인.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게 항상 수요는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고, 그 다음에 측정 기간은 장기일수록. 그래서 암기 코드가 대장탄탄이잖아. 대체제가 많을수록 장기일수록. 그 다음에 2번 공급은 언제 보다 탄력적이다? 생유지. 생산에 유리한 환경일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그래서 109번을 딱 봤더니 시작이 용용이가 나왔네. 근데 이거 보기 전에 뒤쪽을 더 봐봐. 뒤쪽. 이거는 패턴을 꼭 기억해야 돼. 자, 탄력성이 보다 비탄력적이다, 보다 탄력적이다, 갈수록 탄력적이다, 전부 다 보다 비탄력이 된다, 보다 탄력이 된다, 보다 탄력성은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런 게 전부 다 탄력성 결정 원인이라고. 자, 용도절은 용이합니다. 용용이 나와. 그럼 무조건 탄력이야. 용용이 나오면 탄다야. 대체제가 많을수록 보다 탄력적이다. 단기에서 장기야. 장기로 갈수록 항상 탄력성은 탄력적으로 변한다. 그 다음에 단기하고 장기를 줬어. 그리고 주어가 뭐야 이게? 주어가. 대답 좀 해봐. 단기와 장기를 물었으니까 둘 중에 뭐가, 단기의 탄력성은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다. 생산에 유리야, 불리야? 생산에 불리해졌으니까 비탄력이고, 용용이 나오면 그냥 탄력성은 커진다. 이러면 되는 거고. 시험에 나올 만한 거 다 넣어놨어. 자, 여기 50분 됐지만 두 문제 더 보고 끝내. 7번 빠졌네. 건축의 인허가가 어렵습니다. 생산에 불리죠? 그러니까 비탄력이고.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나왔어. 임대사업자의 전략 하나가 뭐라고 돼 있냐? 임대 수익 증대를 위한 전략. 그럼 우리가 암기하는 게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 요건 암기 코드가 아주 쉬워.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 암기 코드를 언제 적용할지만 찾으면 된다 이런 거야. 언제 적용할지만. 그러면 뭘 봐야 돼? 1번을 봤더니 임대 수입이 늡니까 줍니까? 그럼 이거야. 이게 임대 수입이 느냐 주냐. 자, 2번도 보세요. 전체 수입이 늡니까 줍니까? 그럼 이게 그 똑똑하면 낮춰주고 안 똑똑하면 덤탱이란 말이야. 자, 탄력 똑똑. 그럼 낮춰줘야죠. 낮춰줬어. 그러면 목적을 달성한다.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1보다 커. 탄력성이 1보다 커. 탄력이야. 탄력. 똑똑. 그럼 낮춰줘야죠. 근데 임대료가 상승했으니까 궁합이 맞지 않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야. 그러면 결국 감소한다. 이렇게 돼야지. 감소한다. 자, 수요가 비탄력적입니다. 그럼 안 똑똑이야? 그럼 덤탱이죠. 덤탱이. 덤탱이 쉬웠네. 그 목적 달성하니까 뒤쪽은 임대 수입은 증가한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입니다. 안 똑똑이야. 덤탱이 쉬워야죠. 근데 덤탱이 못 쉬웠어. 그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죠. 그런데 감소한다고 돼 있으니까 맞는 거야.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감소하겠지. 그 다음에 5번은 주의. 항상 탄력성이 1 또는 단위 탄력적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불변이야. 임대 수입은. 이유는 뭐예요? 탄력성이 1이면 똑똑도 아니고
안 똑똑도 아니야. 그러니까 올려주거나 낮춰주거나 아무런 효과가 없다 이런 거지. 예? 정답은 2번. 그리고 작년에 평가사 32회를 봅시다. 이게 아주 그냥 우리 시험에 딱 나올 만한 딱 요 정도 수준이야. 이게 우리 수준을 너무 그냥 과대평가해서 어려운 문제들을 자꾸 풀지 말라고. 이게 가장 최근에 나온 문제야. 우리 시험에 딱 맞는. 1번을 딱 봤더니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적어집니다. 자, 논점 찾아봐. 아무것도 안 칠해놨잖아. 또 봐봐. 또! 논점을 물어보면 항상 뒤를 본다. 뒤를 봤더니 탄력성이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서 대체제가 많으면 커진다. 뭐가 하면 어쩐다. 이거잖아, 이거. 그런데 앞을 봤더니 대체제도 아니고 장기도 아니고 무슨 거지 같은 걸 적어놨어. 넘어가, 그러니까. 연구 좀 하지 마. 모든 지문을 다 알아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2번을 딱 봤더니 뭐가 보여, 끝에? 전체 수입, 임대 수입이 느냐, 주냐야. 이건 내가 알지. 1보다 작다, 안 똑똑이야. 그러면 덤탱이지. 덤탱이 쉬웠어. 그냥 목적을 달성한다. 이건 맞았네. 네, 맞았어. 그 다음에 자, 3번, 4번은 탄력성이 커진다, 작아진다. 앞쪽을 봤더니 대체제가 많아. 당연히 탄력적이죠. 그 다음에 용도 전환의 가능성이 커. 용량이. 탄력적이죠. 이것도 얘기를 했어. 그리고 5번을 봤더니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며, 그러면 양의 변화가 많다, 적다? 양의 변화가 적다. 이렇게 돼야지.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몰라 된다고. 그러니까 1번 같은 거 예전에 제가 설명했습니다만 이제 안 해. 우리 시험에 나오기 쉽지 않아. 이런 것들이 꼭 하나 있는데 뭔지 잘 모르겠어. 그럼 뒤쪽을 봐봐. 탄력성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근데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건 대체제가 많을수록 측정 기간이 장기일수록 뭐 이상한 거 적어놨잖아. 이런 거 일단 통 넘어가야지. 그러면 임대 수입의 증가 감소. 그 다음에 탄력성이 커지느냐 작아지느냐. 이게 쉽게 보인다 이런 거죠. 자, 10분 쉬었다가 투자론 들어간다.